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 계신 또 한자 학습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일본의 사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사죄할 사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사죄는 이제 일본에서 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즉 용서를 해줘야 될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또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자에서 용서라는 글자는 이 글자와 이 글자를 씁니다. 요것은 용서할 용자입니다. 용서할 용, 받아들일 용입니다. 수용하다 할 때 이것을 용서 이럴 때 써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자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의 선조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글자를 만들어냈을까요? 일본이 해야 될 일은 사죄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용서인데, 상대방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얼굴 용자는 이 골곡자, 계곡 곡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계곡이란 것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죠. 실제로 산 계곡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넓어지는 모습에서 이게 상형 문자예요. 골곡자, 계곡 곡자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의 물에 우리가 목욕하죠? 목욕할 욕자입니다.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살았어요. 풍속이라 그럽니다.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살았죠. 세속, 풍속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 달라요. 골짜기마다. 요즘은 이제 TV의 보급으로 전국이 일일권, 또 한 언어권, 모든 게 다 통일되었지만, 예전에는 골짜기마다, 즉 동네와 동네마다 풍습이 꽤 많이 달랐어요. 저는 어릴 때 강원도 삼척에 살았습니다. 삼척에서도 경상도와 강원도의 경계인 원덕이라는, 저희들 할 때 이제 호산이라고 했는데 원덕읍인데 그 아주 작은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 살 때는 이제 오늘날 이 자두에 해당하는 글자, 그게 아마 꾀인가 꾀기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골짜기에서 그 원덕에서 꾀라고 했으면 같은 삼척군인데 제가 이제 탄광촌인 도계로 이제 이사를 옵니다. 그 도계에서는 만약에 원덕에서 꾀라 그랬으면 도계에서는 꾀기라 그러고, 또 교과서에서는 자두라 그러고, 그러니까 같은 군 안에서도 말이 달랐어요. 그 같은 삼척군인데도 원덕에 살 때와 이 도계라는 탄광촌에 오니까 말이 완전히 달라요. 도계에 딱 오니까 애들이 맞다 틀리다를 맞디 틀리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따라서 과거에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풍속, 속, 세속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골짜기는 넓죠. 골짜기가 넓다 보니까 이 오드이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넉넉할 유자입니다. 넉넉할 유자. 골짜기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잖아요. 이게 넉넉할 유자예요. 치마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골짜기처럼 이렇게 펑퍼짐해지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다 숨기고 감추고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유, 부유하다 할 때 쓰는 넉넉할 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짜기처럼 입을 넓게 벌리고 하품할 때 이러잖아요. 골짜기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넓어지잖아요. 이 하품하듯이 입을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고자 할 바랄 욕자입니다. 욕구불만 할 때 쓰는 말이죠. 이 글자 상당히 비슷한 글자가 마음심이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모든 욕구, 모든 바램의 이 근원은 마음이죠. 마음심이 들어가서 욕심, 탐욕, 탐낼 욕자가 됩니다.
욕망, 과욕, 뭐 성욕 이런 말이 사용되는 것이죠. 마음심이 모든 욕심의 바탕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그런 것의 바탕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심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얼굴 용자는 이게 진면이잖아요. 집의 지붕을 말하는 건데 이 진면자에다가 계곡 곡자를 넣은 겁니다. 이것은 진면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코가 요것이고 사람의 코 옆으로 나 있는 것이 골짜기, 계곡이 갈라지는 넓어지는 모습이에요. 이 모양이 계곡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의 모습과 이 얼굴의 모습이 비슷하다 해서 이게 얼굴용, 용모, 용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진면자니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집, 계곡처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집, 그래서 용서할 용자가 된 겁니다.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은 즉 대궐이라든가 또 고향의 사또나 이런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커다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수용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용서할 용자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은 사죄를 했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거예요. 뭔가 좀 못 믿었습니다. 적중시켜야 될 말이라고 그랬죠. 사죄할 사자는 적중, 우리 한국민들의 마음을, 감정에 적중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못 해준 거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여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아주 큰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즉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나 서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이 농민들이 행하는 자잘한 사소한 잘못들은 그런 관리들이 덮어줘야 되는데 못 본 척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용서인데 우리가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책무죠. 따라서 용서라는 것은 큰 사람으로서 대인으로서 더 큰 집으로서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다 못한 사람들의 그런 사소한 잘못들 또 잘못들을 우리가 눈 감아주고 마치 계곡이 모든 것을 포용하듯이 보듬어 주는 것이 용서의 시발점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잘 됐으면 즉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았으면 뭐 사실 굳이 우리가 일본인데 사죄를 청하지도 않았을 테고 또 일본도 저렇게 버팅기기로 대충 뭐 유감이다 이런 뜻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아마 저 자세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사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맞은 놈인 우리가 일본보다 때린 놈인 일본보다 못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실 배도 아픈 거예요. 용서하기 쉽지 않은 거죠. 만약 우리가 용서한다 이러면 대국적인 자세에서 용서한다 이러면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한국민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어지간히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면 포용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건 여러분이 엄청나게 대인인 겁니다. 이 용서의 서자는 이게 같을 여자입니다. 여실히 할 때 쓰는 말이죠. 같을 여자입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즉 남자보다 약한 여자지요. 여자는 조금만 이렇게 겁을 주거나 뭐 이렇게 고문하려 그러면 잽싸게 진실을 실토할 거예요. 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여자가 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한자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자보다 더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실과 같아 이래가지고 같을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같은 마음, 즉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용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일본이 자꾸만 우리 심사를 뒤틀리게 하거나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일본과 그 어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무튼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포용을 해주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충분히 사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수행하는 계곡처럼 모든 것을 수행하는 대골처럼 우리가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고 또 상대방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글자를 가지고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이 강의를 시청하신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 강의를 여러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퍼나르는 일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